드디어 파이널이네. 자, 그래서 강의 순서는 오늘은 이제 문제 두 문항 110분 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프로세스 간단히 살펴보고, 그 다음에 110분 동안 문제 이제 실질적으로 풀고, 그 다음에 같이 해제 살펴보는 순으로 접근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풀이 순서 또는 과정과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,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비록 두 문항밖에 되지 않지만은 문제풀이 순서 뭘 먼저 풀어야 될까요? 쉬운 문제 먼저 푸세요. 어려운 문제 발 담궜다가 못 빼면 완전히 망합니다. 그래서 쭉 한번 문제하고 사례 지문 스키밍 해보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자. 요거를 먼저 첫 번째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110분 시간 배분 문제. 물론 각각 문항의 이제 난이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논제 분석은 최소한 2분 정도는 사용하세요. 꼼꼼히. 그래서 논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예요. 첫 번째, 내가 답변해야 되는 항목, 그 다음에 목차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조건도 규정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논제 분석에서 해야 될 과제이고,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항목별로 적절한 분량 배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해야 되는 과제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례를 비롯한 지문 분석과 그 다음에 개요 작성인데, 요거는 최소한 30분 정도 사용하세요. 그랬을 때 특히 개요 작성의 경우 요구 분량의 최소 60%는 시험지 남는 공간에 개요 작성을 하거라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시간 활용은 원고지 옮겨 적기 단계예요. 요거는 20분 동안 천자 내외를 죽을 똥말똥 손목에 힘줘서 써야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, 그러면은 각각 토탈 두 문제 동일한 구조로 가면은 약 5분 내외 정도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. 이 남는 시간에 최종 검토를 하세요.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은 뭐 예컨대 비문이라던가 주술이 뭐 호응하지 않는다던가, 그 다음에 맞춤법, 그 다음에 마지막 띄어쓰기를 검토하고 최종 제출하는 단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, 것 정도 준수해가지고 110분 동안 시험 보도록 합시다.
오케이. 문제 풀어봅시다. 1번 문제. 다음 사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A씨 당국은 사례에 있는 1항과 2항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가? 어떤 유형이에요? 관점 선택형적 대안 제시형이지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세 가지 원칙 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요거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? 단독평가형의 옹호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논증할 때는 원칙뿐만 아니라 자료도 세 개 자료 모두를 활용하라라는 게 조건이네요. 그러면은 유형상으로 본다면은 요놈은 관점 선택형적 대안 제시형과 단독 평가형의 옹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에 맞춰 답변 항목을 분석하면은 당연히 사례는 어떤 문제 상황이고 어떤 관점 대안이 있는가를 파악하면 되겠죠. 사례 분석이죠. 그 다음에 우선순위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부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당연히 부여한 주체는 여러분이니까 요거는 여러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근거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. 그러면 사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면 이제 두 가지 관점 중에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선택한 방안 옹호하고 심층 논증하면 되는데 심층 논증할 때의 조건이 뭡니까? 무엇과 무엇을 활용하라? 원칙도 적용하고 자료도 활용하라라는 게 주어진 조건이죠. 맞습니까?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 사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라는 거죠. 그러면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논증할 때 원칙을 적용하라라는 거죠. 그냥 장난질을 좀 했죠. 그러면은 논증할 때 원칙 자료를 모두 활용하라라고 했을 때 원칙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 모두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간다면은 기본 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네 번째 항목은 선택하지 않은 관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층 논증도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네 번째 항목은 제시하는 게 서술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적용해야 되는 원칙의 우선순위가 동일하지요. 그러면은 결국은 옹호의 심층 논증과 비판의 심층 논증은 동일한 순서의 우선순위의 원칙을 가지고 논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틀리지는 않겠지만 내용적으로 반대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요. 따라서 포함시킨 게 틀린 게 아니라 무의미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. 반복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옹호 두 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옹호 두 개 하면 분량은 몇 자입니까? 500자. 250 곱하기 2니까.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 150자.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는 몇 개 제시해야 돼요?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? 안 했나? 근거는 몇 개 제시해야 돼요? 두 개 제시해야 되지. 왜냐면은 이리 와서 원칙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세웠어요. 원칙을. 첫 번째는 평등 원칙이고 두 번째는 차등 원칙이고 세 번째는 공공복리 원칙이어야 한다라고 나는 주장을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건 왜 걔가 1바이고 왜 쟤네가 2바, 3바인지를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?